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아우디의 Q5입니다. Q5는 2008년부터 아우디에서 출시한 중형 SUV 모델인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출시한 3세대 Q5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차량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국내 차량으로 비교하면은 소렌토랑 좀 유사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전장은 한 10cm 정도가 짧고 그리고 전폭이나 아니면 휠베이스 그리고 전고 같은 수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Q5 같은 경우에는 Q5 40 TDI S라인 모델로 기본 가격 7,557만 원에 그리고 라이트 옵션이 들어가서 242만 원이 추가가 된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은 라이트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쪽에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8가지 패턴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패턴을 바꿨을 때 웰컴 라이트도 8가지 패턴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옵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메인 램프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LED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디자인을 뽑아 놓을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아우디는 조명 회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정말 이 차를 보면은 왜 그런 별명이 있는지 잘 느껴집니다. 그런 점들을 오늘 리뷰에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아우디 특유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 그릴 안쪽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도 꽤나 강렬하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컬러가 좀 다르거든요. 완전히 블랙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건메탈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 놓아서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트 컬러랑 좀 어우러지면서 좀 강렬한 느낌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아우디의 포링 엠블럼이 이렇게 2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 그리고 사이드 쪽을 보시면은 이 차가 아무래도 S라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니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컬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인트 컬러랑 동일해서 확실히 뭔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패턴도 꽤나 입체적이고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 이렇게 육각형 벌집 패턴이 들어간 것도 꽤나 스포티한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 이렇게 라이트 아래쪽에 굴곡이 들어간 거나 아니면은 본넷의 형상 자체도 꽤나 스포티한 느낌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루한 SUV가 아니고 확실히 좀 스타일리시한 SUV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지금 휘라치 쪽, 앞쪽과 뒤쪽 모두 따로 플라스틱 파츠를 붙여놓지 않았고 깔끔하게 도장 컬러로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라치 주변을 도장 컬러로 마감을 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파츠를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디자인은 심심하지 않고 좀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앞쪽 하단부랑 그리고 사이드 하단부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 자체가 확실히 진짜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볼륨감이 넘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20인치의 RS 디자인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휠 디자인도 지금 이 차량이랑 꽤나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투톤으로 마감을 한 게 꽤나 예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SUV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라인 배지가 부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컬러가 저도 이제 봤는데 그냥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펄이 진짜 엄청납니다. 펄감이 정말 좋아서 이 색깔도 꽤 예쁘네요. 예쁜데? 그리고 도어 하단부에는 이렇게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건메탈 컬러로 파츠가 부착이 돼서 확실히 조금 더 디자인이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루프 레일이랑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반광 크롬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이걸 블랙으로 마감하면은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꽤 깔끔하고 그리고 또 차 컬러가 화이트다 보니까 그렇게 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B필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아우디 그리고 Q5 TDI 쿼트로라고 각인이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백이랑 그리고 이렇게 SUV 모델로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이 아닌 SUV의 형상을 갖고 있는 Q5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셨을 때 뒤쪽 디자인 어떠세요? 우선은
뒤쪽도 마찬가지로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와. 개인적으로 Q5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이 라이트 패키지는 무조건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뒤쪽에 방금 보신 것처럼 OLED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입체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뒤쪽도 라이트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8가지 패턴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옆쪽에서 봤을 때도 와, 이 라이트가 이 트렁크보다 좀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이 확실히 뭔가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라이트 위쪽으로 바로 트렁크 이 철판이 연결이 되는데 볼륨감이 정말 굉장해요. 뒤쪽 디자인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보시면은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D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이 된 2D 엠블럼이 부착이 되는데, 이 차가 또 컬러가 화이트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쪽에도 이렇게 루프 스포일러 형상을 가볍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브레이크 등이 보이는데,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렇게 아래쪽에도 반사광이 들어옵니다. 이 위쪽에 지금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리에 비치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오, 이게 굉장히 좀 강렬하죠.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퍼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이 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범퍼 하단부 보시면은 앞쪽과 사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건메탈 컬러로 이렇게 파츠가 부착이 돼서 디자인이 확실히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디퓨저가 귀엽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플러는 지금 한쪽으로 듀얼 머플러가 뽑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양쪽을 다 해줬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쪽을 봤을 땐 예쁜데 이쪽을 봤을 땐 좀 심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균형감이 안 맞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확실히 아우디는 이런 선을 정말 잘 쓰고, 와, 진짜 볼륨감도 정말 잘 구성을 해놔서 디자인 자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도어 핸들은 그냥 평범하게 제작이 되었고, 키리스 엔트리가 적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키를 꺼내지 않아도 도어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를 열릴 때 열리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데, 도어가 굉장히 넓게 열려요. 아래쪽까지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도어가 적용이 되면서 이 안쪽은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염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높은 차체에 타고 내릴 때 이 안쪽에 뭐 옷이 닿더라도 오염이 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 쪽 보시면은 도어 쪽 디자인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도어 핸들이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 네, 굉장히 디자인이 좀 현대적이고 멋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 조작할 수 있는 패널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43만 원짜리 추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만 원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형상 자체가 꽤나 좀 스포티하게 제작이 됐죠. 그래서 딱 앉아봤을 때 허벅지 쪽이랑 그리고 허리 쪽을 꽤 잘 감싸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이게 아마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인조 가죽인 것 같은데, 만약에 천연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부드러운 가죽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는 당연히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깎여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위쪽 그리고 아래쪽 깎여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 쪽도 이렇게 깎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봤을 때 조금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림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는데 시동을 한번 켜고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터치로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냥 터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꾹 눌러야지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터치라고 해도 그렇게 사용이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도 꽤 예쁘고요.
그리고 11.9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는 일단은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세련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원하는 테마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띄어지는 정보들도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정보가 그렇게 많이 표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보가 그렇게 많이 표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 주행을 하면서 좀 느꼈지만 RPM 게이지가 좀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밟으면은 이렇게 홀드가 걸립니다. 사실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제 벤츠가 원래 이런 방식이라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HUD가 사실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클러스터보다는 HUD를 보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화면이 그대로 띄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14.5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는 네,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랑 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실내가 조금 더 미래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미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현대적으로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뉴도 보시면은 메뉴가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사용해 보면은 꽤 간단해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말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메뉴를 그림으로 띄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작하는 창인데 네, 이런 식으로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이런 라인들 그냥 뭐 별 기능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비상 깜빡이를 작동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깜빡이 작동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운전자랑 교감을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도 굉장히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조명회사라는 그 별명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도 제가 원하는 대로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색깔을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Through the city with the speakers up loud, speeding by with the top down. I'm talking about your me, so I'm following the map that leads to you.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네, 사운드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뱅앤올룹슨의 3D 서라운드 사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최상의 사운드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사운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울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음도 꽤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매트 알루미늄 일레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 블랙 에디션인가? 거기서는 카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확실히 좀 차가운 느낌? 그래서 이 디자인이랑 좀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은 보조석에도 10.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 채널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네, 이 센터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보조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뭐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메뉴 아래쪽 보시면은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띄어져 있어서 이게 사용하는 게 꽤나 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터치라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열선이나 통풍 같은 거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세팅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에 들어가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앞좌석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송풍구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비상등 버튼이 꽤나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네,
이 정도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양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랑 그리고 DSC를 오프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시동 버튼과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C타입 아울렛 2개랑 C거잭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꽤나 크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 보시면은 기어 레버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기어 레버가 요런 식으로 뭐 그렇게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이걸 뭐 이렇게 잡고 조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기어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렇게 주행과 관련된 기능을 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즐겨찾기 메뉴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를 바로 띄울 수 있는, 전방 카메라네요,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띄울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카메라가 일단은 화면 자체는 굉장히 큰데 화질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지금 차가 있는데도 차가 어떤 차종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질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네, 뒤쪽 카메라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밝아서 꺼져 있어요. 그리고 콘솔 박스도 한번 열어보면은 콘솔 박스 열었을 때 이 앞쪽에도 얇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을 봤을 때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렇게 넓거나 그렇게 깊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짐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되네요. 높이 조절이 돼서 오, 이렇게 제가 높이를 세팅해 놓고 팔걸이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문을 열었을 때 살짝 전동으로 열어주는 게 그게 꽤나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문짝 보시면은 문짝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뭔가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탑승을 해봤을 때 일단 문이 열리는 각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불편함은 없이 탑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 앉아봤을 때 네, 일단은 시트는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춰놨는데 주먹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고,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한 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쪽은 조금 요 정도? 요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근데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뒷좌석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네, 이런 식으로 세워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눕힐 수도 있고.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랑 그리고 요거. 그렇게 큰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된다는 게 좀 만족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주행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좌석 보시면은 앞좌석 포켓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뭔가 너무 레트로한 감성인데. 그리고 시트 아래쪽 보시면은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발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발을 놔두는 공간도 네,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와, 가운데 쪽 턱이 진짜 높은데 얘가 진짜 가운데 쪽 턱이 진짜 높네요. 그래서 이렇게 앉는 거는 사실상 지금 자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는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앉아봤을 때 등받이는 뭐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아서 가운데 앉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머리 쪽 공간도 보시면은 이쪽은 썬루프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 쪽 공간은 양쪽 옆쪽보다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 점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공간이 오픈이 된다는 거. 네,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 열리는 공간 진짜 넓어요. 요즘 차들 이거 오픈 안 되게 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얘는 굉장히 넓게 열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에서도 온도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열선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타입 아울렛도 두 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징적인 건 없네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으로 오픈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킥모션으로 오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트렁크를 봤을 때 트렁크가 꽤 괜찮죠. 이 정도면 사이즈가 꽤 넓은데 네, 시트를 모두 폴딩했을 때는 최대 1490리터에 달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레버로 네, 이렇게 폴딩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뭐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진 않네요. 살짝 좀 올라오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단도 조금 생기는 모습이지만 네, 이렇게 접었을 때 이 길이 자체는 꽤 넉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당연히 접어서 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차에서 피크닉을 즐긴다던가 아니면 짐을 좀 많이 실을 때에는 이거 떼서 아래쪽에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저 안쪽에 러기지 스크린 수납할 수 있고 그리고 남는 공간에는 뭐 다른 짐들을 넣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식어잭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뒤쪽에서도 어떤 전기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가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네, 아우디의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단 엔진 자체는 그렇게 뒤로 막 넣어놓진 않았네요. 엔진 자체는 뒤로 막 넣어놓진 않았고 그리고 뭐 커버 같은 것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빈약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강바 같은 것들은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주행하는 느낌은 바로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Q5 40 TD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2.0리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출력은 201마력 정도의 최대 토크는 40.8kgm 정도의 성능을 내고 그리고 제로백은 7.6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뭐가 다르냐면요. 네, 이렇게 제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전기만으로 주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만으로 주행하는 건 불가능하고 뭐 연비에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출력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18k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엑셀 발 잠깐 떼면은 네, 지금 시동이 꺼졌거든요. 시동 꺼졌을 때 제가 살짝 엑셀을 밟으면은 지금 전기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밟으면은 바로 엔진이 개입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만으로 주행이 조금 가능하다는 거랑 그리고 회생제동도 25kW 정도로 가능한데요. 지금 저 앞에 차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엑셀을 오프했을 때에도 얘가 딱히 회생제동을 걸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가까이 한번 붙어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는 회생제동을 조금 걸어주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좀 유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이 이루어지는 건 계기판에 따로 표시는 되지 않지만 네, 이렇게 딱 주행을 해봤을 때 네, 정말 느껴집니다. 앞에 차가 있을 때는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걸어준다는 게 느껴져요. 네, 뭐 분명히 뭐 전기차 정도의 회생제동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점도 주행을 하면서 주행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효율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은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가 중량이 지금 2.1톤 정도가 되는데 최고 출력이 20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40.8 정도라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에도 차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초반 토크는 조금 좋은 편이라서 주행의 스트레스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차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 속도 내에서 그리고 100 초중반까지는 출력 자체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네, 솔직히 뭐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편 아니고요. 근데 엑셀을 이렇게 좀 깊게 밟아봤을 때 지금 킥다운까지 제가 쭉 밟아봤는데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아무래도 터보렉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고, 네, 그리고 가속하는 것도 그렇게 강하게 가속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100 정도의 속도로 터널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소음도 꽤나 많이 유입이 됩니다. 지금 앞쪽은 유리들이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방음 수준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오디오 같은 거 전혀 켜놓지 않고 온전히 그냥 주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제가 오디오를 켜놓고 노래를 켜놨을 때 노래를 들으면서 주행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굳이 따져봤을 때는 방음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밖으로 한번 또 나가 볼게요. 터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터널 자체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터널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뭐 풍절음이나 그런 거는 꽤 잘 억제가 된 것 같아요. 풍절음은 그렇게 많이 들려오진 않고,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사실 요즘 디젤 차량들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해봤을 때 엔진이 그렇게 막 시끄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디젤 엔진인 거는 확실히 체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점은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이 꽤나 단단합니다. 지금 이 차의 디자인 자체가 꽤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서스펜션도 꽤 스포티하게 세팅이 됐어요. 지금 서스펜션 자체가 좀 단단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단한 느낌이 사실 그렇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 차의 용도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Q5 같은 경우에도 높은 트림으로 올라갔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도 선택이 가능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급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을 굳이 선택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이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지만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모드별로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일단 뭐 승차감 모드나 효율 모드나 뭐 승차감은 그대로 동일하거든요. 뭐 다이내믹이든 뭐 승차감이든 오프로드든 승차감 자체는 동일한데 살짝 그 엔진의 반응 정도? 그리고 미션의 변속 속도? 이런 것들만 조금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무거움, 이것만 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모드를 바꿨을 때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다면 오프로드 모드로 놔뒀을 때는 뭐 높이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세팅이 달라지거나 하겠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뭐 DSC가 꺼지는 거? 그런 거? 그 정도예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반응 자체는 꽤 빨라졌어요. 그래서 100 초중반 정도, 100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가속감도 괜찮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 디젤 엔진의 회전 질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속에서 그리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는 디젤의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나 아니면 가솔린 차들이 워낙 또 조용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 정도면 뭐 가솔린 엔진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시끄럽거나 진동이 심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출력이 조금 모자라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은
일단은 뭐 승차감은 주행 모드가 달라진다고 해도 딱히 달라지는 점은 없거든요. 승차감 자체는 그대로인데, 네, 이 S트로닉 7단 S트로닉 미션, DCT 미션이죠. 네, 이 DCT 미션은 사실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변속 느낌도 꽤 괜찮아요. 뭐 그렇게 강렬하게 뭐 때려주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주행을 해봤을 때 주행 느낌은 이 정도면 꽤 괜찮네요. 근데 다만 디젤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RPM 범위가 좀 좁죠.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주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 제가 지금 변속 한번 안 해볼게요. 쭉 해보면은 알아서 그냥 변속해버려요. 그래서 RPM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좁고, 그리고 이렇게 변속을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주행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변속할 때 변속감도 그렇게 재미있는 세팅은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워요. 이때도 이 DCT 미션 자체가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DCT는 좀 꿀렁인다는 그런 편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저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이 미션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보조 장치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바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차 좀 가까워지니까 거리를 좀 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앞차가 옆 차선으로 빠지니까 또 다시 들어오네요. 또 다시 들어왔을 때 인식하고 속도 줄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시 나가니까 지금 가속을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가속하는 거나 감속하는 거 모두 굉장히 부드럽게 잘 해주고요. 그리고 뭐 주변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앞쪽에 보면은 저 도로 앞쪽에 있는 차들을 인식해서 표시해주고 있는데, 뭐 트럭도 인식해주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있을 때는 오토바이도 인식해주고 그런 것들 굉장히 잘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얘가 차선 중앙을 유지를 못합니다. 지금 딱 보면은 차선 인식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금 실선인 것도 인식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점선일 땐 점선이라고 인식도 하는데 차선 중앙 유지를 못해요. 이게 아마 하드웨어는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가 아마 안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주행 보조 장치 진짜 잘할 거거든요, 얘. 진짜 잘할 건데 이게 안 풀리다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주행을 해보면은 제가 차선 유지 안 하면은 차선 중앙 유지 안 해줍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런 식으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가도 차선 밖으로는 안 나가거든요. 차선 밖으로는 안 나가는데 이러고 어떻게 주행을 하겠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탈 방지 기능일 뿐이지, 네, 차선 중앙을 유지 안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확실히 계기판이 신형으로 바뀐 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구형 아우디 계기판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확실히 디자인도 멋있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주행 보조 장치 사용할 때도 이 화면 자체를 굉장히 잘 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HUD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HUD만 봐도 이 계기판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야간에 주행을 해보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2시 45분이고요. 확실히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와, 라이트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차 지나갔죠? 차 가는 쪽은 라이트를 쫙 꺼줬어요. 그리고 차가 없는 쪽만 비춰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와, 이게 작동되는 것도 정말 볼만하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켜졌을 때 밝기 자체가 정말 밝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정말 잘 됩니다. 이 점은 진짜 정말 만족스러워요.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기능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그걸 제일 잘하는 거는 아우디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차를 지금 이 밤에 가지고 나온 이유가, 네, 저 라이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낮엔 잘 안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깜빡이나 아니면 비상등을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이 탑승자와 소통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세팅은 조금 단단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아봤을 때 코너를 도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속도를 꽤 빠르게 해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았을 때 롤링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코너를 도는 느낌도 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뒷좌석에서 주행을 느껴보고 있는데요. 뒷좌석은 확실히 앞쪽보다는 소음이 조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뒷좌석에서는 지금 속력이 80 정도인데 창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있고, 그리고 하부 쪽에서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막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지금 뭐 오디오랑 다 꺼놓고 굳이 제가 좀 이렇게 느껴보면은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심해서 불편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차 타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렇게 뭐 뒷좌석 선쉐이드 이런 거는 뭐 다른 차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거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햇빛 많이 들어올 때는 좀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창문이 꽤 많이 내려갑니다. 요즘 차들 보면은 이게 많이 안 내려가는 차들이 있는데, 지금 얘는 이 앞쪽 조금 빼고는 거의 다 내려가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위쪽 그리고 옆쪽 창문의 면적이나 아니면 뒤쪽도 꽤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개방감이나 공간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랑도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주행의 느낌 자체가 꽤나 쾌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승차감도 뒷좌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일반적인 도로를 갈 때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 조금 더 승차감이 좀 쾌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출렁출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방지턱을 좀 넘어봤을 때 그 충격 자체가 차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게 불쾌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닙니다. 한번 넘어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한 번 더 넘어볼래요? 확실히 충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Q5 40 TDI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제가 이 차 시승해 보니까 우선은 만족도는 꽤 높았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실내 구성도 꽤 만족도가 높았고, 주행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디젤 엔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은 탈만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지금은 또 시동이 완전히 꺼졌는데, 그러면은 디젤 특유의 아이들링 소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행을 시작할 때도 전기로만 처음에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엔진이 좀 개입을 했고, 그리고 엔진이 개입을 하면은 그게 잘 느껴지긴 해요. 아무래도 디젤이니까. 그리고 사실 디젤의 장점은 연비겠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보통 한 자릿수로 기록이 될 텐데, 지금 이 디젤 모델은 한 15 정도의 연비가 나왔거든요. 시승 기간 동안 15 정도의 연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물론 전쟁이라는 좀 안타까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싼 상황이긴 하지만, 보통은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고, 그리고 효율도 이렇게 경유차가 더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점 때문에 아무래도 정숙성이나 아니면은 뭐 주행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분들께는 이 디젤 모델이 아직도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엄청난 주행 성능을 기대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기대한다? 그렇다면은 이 차는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Q5가 갖고 싶은데 좋은 출력과 그리고 정말 좋은 승차감을 원한다면은 더 높은 트림, 더 높은 가솔린 트림으로 가시면은
만족도가 꽤 높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저속으로 감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회생제동을 하면서 좀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점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예민하신 분들께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디오 틀고 주행하면은 뭐 들리는 정도의 사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Q5 40 TDI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하남 스타필드 전시장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신 이 Q5 또는 아우디 모든 차량 구매 희망하시거나 상담 희망하신다면은 아우디 하남 스타필드 전시장에 정국찬 팀장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국찬 팀장님은 아우디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매 중이시고 그리고 차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신 전문가시니까 상담부터 그리고 구매 그리고 출고 후에 사후 관리까지 정말 잘 신경 써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우디 구매 희망하신다면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